1941년 12월에 진주만 기습을 통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일본군이 계속 진격해 인도네시아, 싱가폴 및 남태평양 요지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장악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예전에 싱가폴,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되는 과정을 시리즈로 다룬 바 있고 이후에는 과달카나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에서의 전투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루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여기 보이는 버마입니다. 이 버마 전선은 1944년 이후로 넘어가면 귀에 익은 유명한 전투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미군이 싸운 남태평양 혹은 유럽 전선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속칭 포가튼 워,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마 전선에서 연합군 측의 주 병력은 영국 제14군이었는데 이 제14군도 덩달아 포가튼 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마운트배튼 경이 1943년 8월에 동남아 지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부대를 시찰하면서 한 말이 이쪽이 포가튼 워, 포가튼 암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건 틀린 말이고 사실 처음부터 너희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잊혀진 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다뤘거나 다루게 될 태평양 전쟁의 여러 다른 전투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버마 전선에도 전쟁사 관점에서 볼 때 여러 흥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동부 뉴기니 쪽 전투를 다룰 때는 미군과 더불어 호주군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4군을 중심으로 한 영국군이 등장합니다. 버마 전선의 영국 제14군에는 전역이 진행되면서 13개의 보병사단이 배치되었는데 영국 육군 소속 사단들과 더불어 많은 수의 영국령 인도군 병사들이 참가했고 나이지리아 등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로부터도 3개 보병사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제14군은 전체 영연방에서 온 다국적, 다인종 병사들로 구성되어 버마에 투입되었고 이것이 버마 전역이 다른 지역 전투와 구별되는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버마 전역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채널에서 지난번 시리즈였던 해군 갑사건이 나오는 그 정도 시간대까지 다루게 됩니다. 버마 전역은 전체적으로 이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과달카날 전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측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 전투를 벌여 흥미있는 소재가 많으니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발발 훨씬 이전인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 이전에 벌써 4년 5개월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셈인데요. 이 지도는 1940년 당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 영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버마는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은 버마에서 중국 후방으로 원조 물자를 보내고자 이른바 버마 로드 건설을 1937년부터 시작해 1938년에 완성합니다. 이 버마 로드는 특히 1939년에서 40년에 걸쳐 중국이 남부 해안 항구를 이루면서 더 중요해졌는데요. 일본이 아직 영국과 전쟁을 하기 전인 1940년에 영국의 압력을 넣어 버마 로드가 3개월간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버마 로드 주변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길이 바로 버마 로드인데요. 이 길을 통해 중국 쿤밍시까지 보급이 이어지고 당시 중국 정부 수도였던 중경, 충칭까지 통하게 됩니다. 이외에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 동쪽 끝을 넘어 비행기로 운송하는 루트도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오는 길도 있는데 일본군이 일찍 진주하면서 점점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 중에 버마 로드라고 알려지기도 한 바로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건 버마 로드는 아니고 들어온 후 이어지는 2차 대전 당시 보급로의 일부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쿤밍과 우이양 중간 지점쯤에 있는 곳이고 구글어스를 통해서 보면 험준한 산악지대 중간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도 힘들어서 길을 만들어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중일전쟁 중에 이 버마 로드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압력을 넣어 잠시 폐쇄되기도 했고 폭격기를 이용해 교량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충분치 않아서 1940년 3월에 대본영 육군부에서 참모본부 소속이었던 스즈키 케이지 대좌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강구해 보도록 시킵니다. 버마는 1886년부터 영국 식민지가 되었고 1930년대 후반에는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기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스즈키 대주하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는데요. 버마로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안 되니 내부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무장 봉기를 하게 만들어서 이게 성공한다면 버마로드의 차단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이 세워질 때만 해도 진주만 기습 1년 9개월 전이어서 버마를 직접 침공해서 버마로드를 막는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6월 스즈키는 버마에 잠입해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전쟁 전 버마 내부 세력과 합작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아웅산 등 버마의 독립운동 세력이 나중에 일본이 버마를 침공하고 본격적으로 버마 전역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스즈키 대주하가 랑군에 잠입해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을 가지는 사이 이후 버마의 국부로 불리는 아웅산은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 시아몬으로 갔다가 거기서 버마 독립운동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한 일본에 포섭돼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아웅산은 1940년 말까지 일본에 머무르면서 일본어와 정치학 등을 공부하는데 버마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본에 푹 빠져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고 오모다 몬지라는 일본 이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1941년 2월 1일에는 일본이 육해군 협동으로 본격적인 버마 공작을 개시하고 이를 위해 남기관이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기관의 본부는 방콕에 있었는데 영국과 아직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 최강의 영국 정보부를 상대해 일본의 관여를 들키지 않고 영국 식민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단 버마 독립운동을 후에 이끌게 될 사람들을 몰래 버마에서 빼내서 후방의 안전한 곳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무기와 자금을 주어 버마로 재잠입시켜서 버마 내부에서 무장봉기를 꾀한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다시 아웅산 등을 버마에 잠입시켜 동료들을 버마 밖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웅산을 포함한 30명은 중국 하이난 섬에 도착해서 일본군이 만든 특별훈련소에서 게릴라 전법 등을 훈련받게 됩니다. 아웅산을 리더로 하는 30인은 이후 30인의 동지라고 일컬어지게 되고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버마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30인의 동지 중에는 나중에 버마의 독재자가 되는 네윈도 있었는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이후 아웅산의 오른팔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웅산을 비롯한 30인의 동지가 계속 훈련을 받고 다시 버마로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을 즈음 1940년에 이미 북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주했던 일본군은 1941년 7월에는 남부에도 진출해서 전체 인도차이나를 세력권 하에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 안 좋아지고 이미 벌려놓은 중일 전쟁과는 별개의 새로운 전쟁으로 일본 전체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남방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일단 공략 목표를 인도네시아의 자원지대와 필리핀, 싱가폴 등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남방작전 계획은 원래 버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일본군 남기관이 추진하던 버마 무장봉기 계획도 군 중앙에서부터 일단 제동이 걸립니다. 일본의 사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웅산을 비롯한 버마 독립운동 세력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발발 후 남방작전을 추진하면서 육군 3개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14군이 필리핀을 공략하고 4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25군이 영국령 말레이와 싱가포르를 그리고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16군이 인도네시아를 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전 계획은 약간 변경돼서 싱가포르로 쳐들어가는 제25군의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2개 사단으로 편성된 또 하나의 군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15군입니다. 원래 제15군은 제25군의 싱가포르 진격 시 태국에서 후방을 확보,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이후엔 제15군이 버마 전선을 맡게 되지만 당시 대본영 작전 참모였던 세지마 류조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남부만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할지 전체를 장악할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남방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버마의 공략은 전쟁 진행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제15군과 제25군은 1941년 12월 8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태국을 침공했습니다. 먼저 제25군은 원래 말레이 지역 담당이라서 태국 남부 송클라와 파타니 지역으로 들어가서 곧 말레이 반도로 향하게 되고, 태국의 나머지 지역을 제15군이 맡아 제25군의 후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본 제15군에는 제33사단과 제55사단의 2개 사단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전투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시간 만에 태국이 항복하고 당일 전투가 끝납니다. 태국과 일본의 정식 강화 조약은 1941년 12월 2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 조약이 체결되던 당일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동남아로 날아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사람은 바로 당시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던 하토리 타쿠시로 대좌였습니다. 하토리 과장은 비록 말레이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었으나 태국이 예상외로 빨리 함락되는 바람에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버마 침공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제15군 작전 요령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작전 요령안에는 첫 번째로 버마 로드 차단과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한 공작을 통해 영국 세력을 일소한다는 버마에 대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해묵은 과제들이 전부 작전 목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일본이 서두르는 바람에 이제 아웅산을 비롯한 30인의 동지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남기관은 대만으로 옮겼다가 다시 방콕으로 배치되었고, 1941년 12월 28일에는 방콕에서 버마 독립군이 결성됩니다. 버마 독립군은 일본 자료에서는 버마 독립의용군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짧은 용어를 쓰겠습니다. 버마 독립군 결성식에서 스즈키 대저와 아웅산 등 30명의 동료들은 은으로 만든 대접에 서로의 피를 받고 술을 섞어서 나눠 마시고 버마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것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 버마 독립군은 친일적인 색채가 아주 강해서 스즈키 케이지 대좌가 사령관을 맡았고, 다른 일본인 장교가 참모장, 그리고 아웅산이 소장이 돼서 고급 참모가 되었으며, 초기 멤버는 버마인 227명에 일본인 7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육군과 버마 독립군이 같이 버마 내로 진입하게 될 텐데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이후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과연 버마의 영국 세력은 이에 맞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버마 전역 초반전 시리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